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화면에 조금 이전에 비해서 크게 나왔죠.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3급에서 볼 수 있는 쓰기 파트에서 먼저 등장하는 정확한 어순으로 이 단어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세요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3급 또는 4급을 공부할 때 HSK에서 이런 습관들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와 있고요. 잠시 뒤에 작아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시험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모국어가 아닌 만큼 이 단어들에 대한 나는 그 단어들에 대한 또는 그 언어에 대한 직관과 어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 단어만 봐서는 정확한 문장으로 빨리빨리 배열해낼 수가 없어요. 그걸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자, 한국어예요. 자, 한국어에 는이 있죠. 이걸 그냥 당연히 이렇게만 보여주면 상황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이 앞뒤에다가 어떤 한자가 아니라 어떤 단어거나 어떤 표현을 더해주면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이게 무슨 조사던 그게 또는 어미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내가 이미 이 언어에 대한 직감과 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 나는 또는 너는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뭘 하겠다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서술을 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나는 갈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다가 서술어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붙여줬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이번에는 또 나는 자 하면 뒤에다가 서술어를 넣습니까? 가는 뒤에다가 뭘 써야 됩니까? 바다를 가는으로 바꿨으니까 가는 명사가 넣어야 되잖아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손님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은 문법적인 명칭을 몰라도 모국어로서 평소에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 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는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어감을 여러분들이 이미 중국에서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특정된 어휘들은 어떤 방식으로 앞뒤의 말들과 결합해야 되는지를 문법적인 용어로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그 결합의 조합을 외워도 좋겠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갖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문법적인 어감으로 접근을 하던 아니면 앞뒷말의 결합을 또는 패턴으로 내가 외워둬서 접근을 하던 그 어떤 걸로 접근해도 다 좋은데요. 이것만은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단어의 뜻만 다 안 다음에 이 단어의 뜻만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인 거예요. 문장 속에서 쓰이는 구조와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아질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지금 첫 문장에서는 어떤 글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당연히 이것만 보여주면 몰라요. 근데 문장에서 지금 얘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앞에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까오싱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알잖아요. 까오싱은 무슨 말이죠? 까오싱이라는 단어는 이것만 보면 기분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즐겁다, 기분 좋다라고 쓰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얘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고 까우싱을 해석한 다음에 퍼즐처럼 왔다 갔다 맞춰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까우싱 더 뒤에다가 얘를 붙여줬다는 건 얘한테서 우리가 뭔가를 힌트를 얻으라고 나한테 최대한 이 출제자가 한테다가 많은 정보를 담아줬구나. 그럼 어떤 정보를 담아줬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굳이 뭔가를 붙인다면 이렇게 생긴 더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the 뒤에는 동사가 옵니다. 이 동사가 뭐가 될 수 있냐? 이 동사는 문법적인 명칭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the가 오면 앞뒤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앞에는 수어인 단어가 붙고 그 뒤에는 끝나면 안 되고 보통 설명할 수 있는 보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다 하지 말고 지금 우선 뭡니까? 우선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돼야지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면 땅지자 떠 뒤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여기에다가 동사를 하나 넣으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동사가 뭐 밖에 남지 않았죠?
무엇밖에 안 남습니까? 샤오라는 웃다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단어의 관계는 高兴的笑인 겁니다. 해석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웃긴 하는데 어떻게 웃은 거죠? 즐겁게 웃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없었을까? 당연히 주어는 띠디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띠디 笑了高兴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띠디 高兴的 마지막에 笑了가 와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의 정답. 띠디 高兴的笑了. 동생이 웃었는데 어떻게? 즐겁게 웃었다. 그러면 굳이 뭐 주어, 뭐 서술어, 뭐 부사어, 부사어에서 까우싱이란 단어 형용사가 떠랑 같이 결합해서 부사어가 돼. 이렇게까지 필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3급에서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떠가 문장 속에 앞뒷말에 뭐가 들어가더라. 마치 아까 한국어에서 말했었던 는이긴 는인데 똑같은 는이 아니죠. 다른 는이란 말이에요. 얘가 는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는이고 이게 는이고 이게 는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걱정되네요. 갑자기.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발음이 더, 이것도 발음이 더, 이것도 발음이 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이라는 거죠. 자, 2번에서는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2번에서는 요 녀석을 알아야 돼요. 2번에서는 다른 단어보다도 지금 이 녀석에다가 우리한테 힌트를 정말 많이 넣어준 겁니다. 왜? 숭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숭이라는 단어가 기본 뜻이 뭡니까? 선물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배송하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알아야 돼요. 주어, 수로, 목적으로 떠나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감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 머릿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앞에 주어가 당연히 따로 있겠죠. 근데 쑥부터 본 거예요. 쑥 뒤에다가 게이를 넣을 수도 있고 이 게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다가 사람, 물건 하면요. 무슨 말이냐? 알겠습니다. 이 주어가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라는 게이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이게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송 게이 사람 물건입니다. 게이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송 이번에는요. 이 게이가 절대 안 쓰여요. 그리고 송 이 사람 취 또는 떠 장소로 넣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물건 선물하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을 이곳으로 또는 이곳까지 데려다 준다예요. 이 사람 데려다 주는 거. 이번에는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송 뒤에다가 물건을 넣었네? 그리고 뒤는 똑같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을 이 장소까지 내가 배송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송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안 거예요. 적어도 3급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경우가 진짜 머릿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송 뒤에 지금 뭘 넣었죠? 송만 쓴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3급이기 때문에 게이까지 넣었잖아요. 만약 이 게이가 없었더라면, 자, 잘 들으세요. 만약 이 게이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뒤를 아직 모르니까 무슨 말 했는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해줬습니까? 게이를 넣어줬어요. 게이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선물했을 때만 쓸 수 있다. 이건 이 조합이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어를 다 해석해서 퍼즐처럼 왔다 갔다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과 어감이 생기는 과정인 거예요. 자, 송게이 타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건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물건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혹시 보고 올까요? 송게이 뒤에다가 사람을 넣고 무슨 물건을 주는지 물건을 넣으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단어의 뜻을 보면 되겠지. 나 왜이라는 것은 사람을 셀 때 양사니까 이건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그냥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건 이 덩어리.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이지. 이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 써야 될 물건은 뭘까? 이거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리우. 그럼 누가 줬을까? 이 사람이 이제 줬겠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 이성이 뭐죠? 의사. 그 의사는 그 사람한테 뭘 선물했죠? 선물 하나를 선물한 겁니다. 리우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명사고 송이라는 건 선물하다라는 동사예요. 선물을 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있네. 그 의사가 送给他一个礼物
포인트가 뭐였다? 송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자. 대충 알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건 더 쉬워요. 대신 어떻게 해야 더 쉽습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공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 모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숨어 있는 숨긴 뜻이 있습니다. 그 숨긴 뜻이 무엇이냐? 홍합계, 홍수 모두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꼭 뭘 써야 되냐? 숫자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홍합이 몇 개인지, 홍합이 몇 시간인지, 홍합이 얼마인지 이런 게 등장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20이란 단어 말고 모두 총합이란 20 말고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숫자잖아요. 이게 숫자잖아요. 만약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싼 세계다. 정은 층이다. 그러니까 싼정러우라는 것은 3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 왜냐? 내가 그럴 때는 이 단어의 뜻만 보면서 그냥 결합하려고만 했으니까 뭘 제대로 몰라서 제가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20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니까 이 단어의 관계는 뭡니까? 홍합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이 과정인 겁니다. 20에서 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그거 했으니까 이거 그거 저거라는 식으로 해서 쭉 그거 한 다음에 뒤에다 명사로 둬야지. 이 자리가 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low는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게 주어예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고요? 홍합계 3층, 3층짜리 건물이에요. 라는 걸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싼정이라는 이 수량구가 오히려 수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꼭 동사만 써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합이거나 개수거나 금액, 수량, 나이 같은 것들이 수로가 될 수 있어요. 중국어에서. 그래서 봐봐요. 기존에 그냥 문법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 어감을 일정하게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这个楼, 이 건물은 홍 3층짜리 건물이에요. 중국어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덩어리째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장문에다가도 활용해 보세요. 这个楼, 이 건물은 203층, 홍 3층짜리다. 또는 10층짜리예요. 210층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요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만이. 지금까지 써볼게요. 사성으로, 만이. 자, 여기는 발음 수업은 아니지만 이렇게는 발음해주지 말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만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이를 발음할 때 많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심지어 문장이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면 못 알아들어요. 만이로 꼭 가야지 많이로 가면 안 됩니다. 중국어에는 연음 현상이 없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이런 걸 배우려면 우리 낭독 챌린지로 오시면 됩니다. 깨알 홍보. 자, 그러면 이 만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키워드 단어이냐? 여기를 볼까요? 여기. 기억하세요. A 对 B 很满意. 자, 어떻게 해석하냐? A는 B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한다. 만이라는 단어는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존재가 만족했는데 사람에 대한 만족을 했는지, 옷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저것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이곳에 대해서 만족했는지를 쓰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예요. 만족시켜 줄게.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만족했어. 무엇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对 저것 이런 식으로 쓰는 거. A 对 B 很满意. 그러면 A가 B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한다. 그걸 맞춰 넣어야 되는 겁니다. 주술목이 쓸 게 없어요, 여기서는. 다 맞춰 놓고 그 공부를 해석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对가 보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지. A 对 B 뭔가 A 자리에 B 자리에 뭔가 단어를 넣으면 되겠고요. 만이는 이거랑 같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보자는 거지. 라는 것은 그녀. 这条绿裤子 직역할게요. 이 한 벌의 녹색깔의 바지. 바지인데 파란색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A고 하나는 B겠지. 타랑 이 덩어리 중에. 그럼 누가 무엇에 대한 만족으로 할까요? 사람이 바지에 대한 만족으로 하겠고 얘가 A고 얘가 B여서 문장의 정답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정답 부분 가서 볼까요? 그녀는 아, 对 무엇에 대해서 这条绿裤子很满意.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A가 B를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5번. 사실 제일 긴 것 같죠? 오히려 난제가 아니고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굳이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힌트 단어가 따로 없어요. 굳이 하나를 얻어본다면 이거. 얘를 뭐라고 읽냐면 最, 最라고 읽습니다. 제1이란 뜻입니다. 제1이라는 단어는 문장 속에서 그냥 혼자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1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일 어떻는지를 그 뒤에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1이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부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정도로 나타내는 조금인지 많이인지 제일인지 이 정도로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 이 부사 뒤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 형용사거나 감정을 쓰는 거야.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에 관련된 동사. 근데 무엇은 쓸 수 없냐? 일반적인 행동은 쓸 수 없습니다. 제일 먹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일 가다 안 하죠. 대신 제일 좋아, 제일 커, 제일 사랑해 이런 말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거나 감정 동사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힌트가 될 수 있다면 이 쪼이랑 바로 이을 수 있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중요하다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쪼이는 여기에 붙는 거예요. 쪼이 중요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미 봤던 거. 자, 요거 말했잖아요. 얘네가 굳이 뭘 쓴다면 뭘까? 그렇지. 여기에 있잖아요. 그 뒤에는 명사인 단어를 넣자. 근데 명사가 두 개다? 하나를 볼까요? 여기 현재 설날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명절이란 뜻입니다. 얘는 설날이고 얘는 명절이에요. 근데 제1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면 여러 개 중에서 최고다 이 얘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날은 여러 개예요? 설날은 하나예요. 명절은 여러 개겠죠. 아,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명절이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촌제라는 단어는 시 앞에다가 넣으면서 설날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라는 문장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봐봐요. 해석도 다 문장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다 배열을 했으니까 촌지의 설날은 시입니다. 아, 마지막에 있는 지혜를 명절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아까 最重要라는 것은 설날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대신 명절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게 됐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답 한 번 알고 나면 아, 무슨 뜻이다라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급수 또는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직 없는 어감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과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머릿속에다가 들어가 넣는 거예요. 그죠? 예.